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21학년도 대입 수능이 1시간 뒤인 8시 40분부터 1교시 국어 영역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숱한 원격 수업과 시험 연기 속에서 치러지는 수능이어서 수험생이나 가족, 그리고 학교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강학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험실 입실은 6시 30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체온도 검사하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합니다. 예년과 다른 시험실 출입 시스템을 고려해 일찍 고사장에 도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못 가봤던 그런 환경에서 지금까지 준비했다고 한 거를 다 보여줘야 되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고. 강원도에서는 오늘 12,000명가량이 수능을 봅니다. 지난해보다 1,300명 줄었습니다. 44개 일반 시험장과 7개 별도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봅니다. 강원도에는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확진 수험생은 없습니다. 수능장에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해서 열이 난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모든 일반 시험장에 별도 시험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점심 도시락을 자기 책상에서 먹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급식실이나 시험실 밖으로 갈 수도 없고 여럿이 모여서 식사해서도 안 됩니다. 시험장에는 따로 정수기가 없습니다. 수험생 개인이 마실 물을 따로 챙겨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탓에 시험실 환기를 자주 하면 추위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릎 담요를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원도 입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탓에 수능 결시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 필요 없는 수시 지원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해 수능 응시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한 혹시 감염이라도 되면 대학별 면접이나 실기시험을 볼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춘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부터 2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이뤄진 데다 수능시험 이후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학교 안 선별 진료소로 줄줄이 들어갑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초등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학교에 있었던 모든 초등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이뤄졌습니다. 확진 초등생은 역학조사 결과 지난 일요일에는 집에만 머물렀고 월요일에는 등교했다 학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화요일에도 학교와 학원을 들렀고 저녁 8시 30분쯤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월요일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받고 집에서 머물다 화요일 저녁에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초등학생 등 70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전망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높습니다. 그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모임 장소에 가보면은 형식에 불과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보여요. 결국 춘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높입니다. 춘천시는 일주일 새 17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능을 마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단계 상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밤 9시 이후에는 식당에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됩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의 생계난이 큰 걱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원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첫날 거리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사실상 밤 영업이 중단된 번화가는 적막감이 나돌았고 일부 카페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무시한 채 매장 내 손님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원주시 단계동의 최고 중심가에 나와 있습니다.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시간이 밤 9시를 조금 넘었습니다. 식당들이 지금부터는 홀에 손님들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곳들은 이 건물들처럼 아예 열지 않는 곳들도 많이 보이고요. 쭉 돌아보다 보면은 편의점이나 일부 포장이 되는 가게들을 제외하면 문을 많이 닫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리가 어두컴컴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극심했던 골목도 듬성듬성 자리가 비었습니다. 인적이 없다 못해 적막감이 돌 정도다 보니 택시기사도 운이 좋아야 손님을 만납니다. 딴 데 아예 없고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 아직은 한둘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와 있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호프집은 안 여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열고 안주 배달을 받고 있지만 주문은 없습니다. 잘 될 때는 한 10건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몇 건 받으셨어요? 배달은 0건이고 월세 내기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적자인 것 같고. 지역 감염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 제한 조치가 강한 2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된 데 대한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30%더 줄었다고 보면 되죠. 매출, 총 매출에. 조금 과하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좀 힘드냐고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실제로 원주의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내려진 지난 8월 지역 내 카드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58%까지 곤두박질 쳤고 11월에도 2주 사이 10%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거리두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한편 2단계 시행 첫날 대부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지킨 반면 일부 카페나 음식점에서 평소처럼 손님을 받는 등 2단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곳도 제법 있었습니다. 가운만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요 라고 하면서 나가시면서 앞쪽에 다른 카페에 들어가서 음료를 마시는 것도 봤고요. 그런 일이 있고 연락을 드렸더니 인원이 부족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원주시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일주일이 지나면 주변 시군과 전국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단계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정선 아리랑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선 아리랑은 전수 보존에 그치지 않고 대중화와 세계화에 힘써왔는데 이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아리랑의 탄생 설화인 아오라지 처녀 총각의 사랑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아리아라리. 전문 배우들의 구수한 전통 가락과 역동적인 퍼포먼스, 화려한 영상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에 경쾌한 타악 소리와 해악이 곁들여져 오감을 만족시킵니다. 정선 아리랑이 조금 구슬프다면 저희 공연은 흥겨움을 더했고 시청각적으로 극대화를 시도했고요. 정선 아리랑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아리아라리는 아리랑 시장에서 열리는 소리 공연과 더불어 정선 5일 장날에 상설 공연되는 국악 뮤지컬입니다. 2018년 2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20차례 공연됐는데 누적 관람객이 3만 명을 넘습니다. 작년부터는 서울과 경남, 함안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을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또 매년 해외에서 정선 아리랑을 알리고 있는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과 같이 해외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도네시아 관광객 5천 명이 정선을 찾아 뮤지컬을 관람했는데 호평을 받았고 최근엔 한국공연관광협회 주최로 중국의 온라인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시름에 차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도시 시내 공연이라든가 대학로의 상설 공연, 더구나 아리랑이 세계화를 위해서 그 아리랑 로드를 따라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등등. 한편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8주년을 맞아 오는 4일 온라인 정선 아리랑제 평화 콘서트, 오는 18일 미래 비전 포럼을 엽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경북 상주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강원도가 도내 유입 차단 등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고병원 AI가 의심되는 경북 상주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나와 대구 경북 지역 가금류와 분뇨와 사료 등 가금 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출입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후 가금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출과 외식을 줄이고 가정 내 조리가 늘어난 일상의 변화가 소비자 물가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신선식품 물가 급등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상승했습니다. 품종별로는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떨어졌지만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한 돼지고기가 16%, 국내산 소고기는 13% 인상됐습니다. 또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가 1.2%, 영화 관람료도 2.2% 늘어났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국제 규격의 빙상장이 들어섭니다. 호텔 인터블고 원주는 2층 높이의 현재 컨벤션홀을 4층으로 증축하고 3층은 아이스링크장, 4층은 432석 규모의 객석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국내는 물론 국제 경기도 유치할 예정이어서 빙상 선수를 육성할 전문 인력 등 2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주쌀 토토미가 미국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원주 문막농협은 지난 3월 호주로 10.8톤의 토토미를 수출한 데 이어 미국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미국 LA 마켓에 2톤을 수출했습니다. 원주쌀 토토미는 산자부와 한국소비자평가위원회 등이 개최한 올해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서 쌀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미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합니다. 강릉시는 외지 관광객 방문과 음식 배달 증가 등으로 식품 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량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나면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한 달 동안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새해부터는 점검과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1978년에 준공된 국내 탄광 지역 최초의 사원 아파트인 태백 화강 아파트가 철거됐습니다. 태백시는 장성 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화강 아파트 철거를 시작해 최근 25개 동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아파트를 철거한 부지에는 189세대의 국민임대주택과 국민체육센터, 작은 영화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육아 기본수당 인상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찬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일부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지만 육아 기본수당은 최문순 지사의 정책 공약으로 도민들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육아 기본수당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위해 다른 복지 예산을 깎는 졸속행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도지사 공약이라도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가 기존 농업 예산 사업을 삭감시켜 농어업인 수당을 신설하자 농민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강원 농민의 길 준비위원회는 강원도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농업어인 수당 예산을 편성해 수당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원도 농업 예산 비중은 7.4%로 최문순 지사는 1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농정 전환의 새로운 목표와 가치를 담아 농업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춘천 지역 학교의 등교생 수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춘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의 등교생 수를 3분의 1로 준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전교생 30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학교 여건, 상황을 고려해 3분의 2 안에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지만 최근에 감염병 확산 추세를 감안해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최대한 준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음주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음주 단속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1월 말까지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자는 물론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올해 도내 음주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가량 증가했습니다. 김충식 강원도 소방본부장이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방청이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방청은 김충식 본부장이 지난달 말 철원으로 출장을 간다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용차를 이용해 수도권에서 지인을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